새로운 무기 체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중동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한국에게 비호복합을 요구했다는 소문이었죠. 계속되는 이란의 드론 공격, 요격 미사일은 점점 소모됐고 막대한 비용은 점차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중동의 눈길을 끈 무기가 한국의 비호복합이었죠. 과연 한국의 비호복합은 어떤 무기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이마에 파우더를 두드리는 동안 대본을 한 번 더 훑어봤죠. 채널 D 시사 토크쇼 디펜스 라이브 출연 확정이라는 메일을 받은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제목은 중동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는 이유였어요. 교수님, 5분 뒤 녹화 시작합니다. 작가가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 한 모금을 마셨죠.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사실 처음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의아했습니다. 저야 국방대학교에서 방공체계를 15년째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방송 출연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저녁 9시 메인 시간대 프로그램이라니. 논문이나 보고서는 수십 편 썼어도 카메라 앞에서 일반인들한테 설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천궁2 이야기는 이미 여기저기서 많이 다뤘잖아요. 제가 무슨 새로운 걸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PD는 웃었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천궁이 아니에요. 비호복합입니다. 비호복합.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죠. 10년 넘게 문제 덩어리로 불리던 그 무기 체계를 이제 방송에서 다룬다고요? 천궁2가 UAE에서 96%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뉴스는 연일 톱기사였습니다. 하지만 비호복합은 달랐어요. 언론에서조차 조심스럽게 다루던, 어쩌면 다루길 꺼려하던 무기였죠. PD님, 비호복합은 좀 복잡한 무기예요. 논란도 많았고. 그래서 교수님을 모신 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비호복합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시청자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비호복합이냐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처박아뒀던 자료들이 떠올랐어요. 2018년 인도 수출 무산 보고서, 2019년 러시아의 공식 항해 문서, 2022년 북한 드론 요격 실패 기사.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비오는 실패작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들. 비호복합. 한때 한국방산의 흑역사라고까지 불렸던 그 이름이 이제 토크쇼 주제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동이 그걸 원한다는 거였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러나고 음향 감독이 마이크를 테스트했습니다. 하나, 둘. 교수님 목소리 잘 들립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모니터 속에서 MC 강민수가 원고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의 옆자리에는 군사평론가 한 명과 방산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자리, 제가 앉을 의자에는 국방대 김성훈 교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플로어 디렉터가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붉은 불이 켜지는 순간 강민수가 환한 미소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디펜스 라이브에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천궁2의 성공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를 소개합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 옆 대기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모니터에는 UAE 상공에서 미사일이 요격되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난 3월 초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UAE 방공망. 그 중심에 우리 천궁2가 있었다는 건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궤도 차량 위에 포탑과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 비호복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중동 국가들이 추가로 요청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비호복합. 강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계산된 침묵이었죠. 천궁2. 한 발 가격 15억 원. 미국 패트리엇은 60억 원. 그런데 이란이 쏘는 드론은 고작 4천만 원입니다. 60억짜리 미사일로 4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다? 이게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카메라가 패널들을 비췄습니다. 군사평론가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경제전쟁이죠. 방어하는 쪽이 파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강민수가 다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왜 중동은 비호복합을 원하는가? 천궁2도 모자라서 말이죠.
작가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교수님, 이제 입장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약간 떨렸어요. 스튜디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조명이 확 쏟아졌죠. 강민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방대학교 김성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자 쿠션이 생각보다 딱딱했어요. 강민수가 몸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비호복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비호복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0mm 자주 대공포 비호에 LIGNX-1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신궁을 결합한 무기체계입니다. 2014년부터 양산이 시작됐고 작년 말에 전력화가 완료됐죠.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많았습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호복합은 오랫동안 실패작 취급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실패작이요? 2018년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 판치르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조 원 규모였죠. 그런데 러시아가 인도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계약은 무산됐어요. 방산기자 이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업계가 발칵 뒤집혔죠. 러시아의 로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비만은 아니었습니다. 비호복합에는 실제로 문제가 있었어요. 드론 탐지 능력이 떨어졌고 신궁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가 소형 드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런 무기를 중동이 왜 원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강민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2018년과 2026년 중동의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드론이 이렇게까지 전쟁의 판을 바꿀 줄은. 모니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작가가 미리 준비한 자료였어요. 지난 3월 초 이란이 UAE를 공격했을 때 쏜 무기를 보십시오. 탄도미사일 174발, 드론 689대. 드론이 미사일보다 4배 많습니다. 박준영이 거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전술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물량으로 밀어붙입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란의 샤헤드 136 드론, 대당 가격이 3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400만 원. 그런데 이걸 막으려면 패트리엇을 쏴야 해요. 60억 원짜리로 4천만 원짜리를 막는 겁니다. 그럼 천공투는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천공투는 발당 15억 원입니다. 패트리엇보다 싸긴 하지만 여전히 드론 상대로 쓰기엔 비쌉니다. UAE가 실전에서 60여 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것만 900억 원이에요. 강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천공투 요격률이 96%였죠. 60발 쐈으면 대략 58발 명중 900억 원으로 58개 잡은 겁니까?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드론이 689대 날아왔어요. 천공투로 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설계 목적이 다르니까요. 천궁은 탄도미사일 요격용입니다. 드론은 부수적 표적이죠. 그럼 뭘로 막습니까? 바로 여기서 비호복합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비호복합의 재원이 화면에 떴어요. 비호복합은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갖췄습니다. 30mm 기관포 2문, 그리고 신궁 미사일 4발. 기관포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민수가 원고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25,000원? 정확히는 24,000원입니다. 스튜디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준영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죠. 치킨 한 마리보다 쌉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분당 1200발을 쏠 수 있어요. 3km 안으로 들어온 드론은 이 기관포로 쏴서 떨어뜨립니다. 한 대당 비용이 얼마죠? 이수진이 계산했습니다. 드론 한 대 잡는데 몇십만 원. 최대 잡아도 100만 원 안 넘습니다. 4천만 원짜리 드론을 100만 원으로 잡는 거예요. 강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신궁 미사일은요? 신궁은 3km에서 5km 사이 기관포가 닿지 않는 거리의 표적을 잡습니다. 발당 가격이 2억 원.
천궁보다 7배 이상 쌉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핵심을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지금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란은 값싼 드론을 수백 대씩 보내고 방어하는 쪽은 고가 미사일을 소모하면서 재정이 바닥나는 거죠. 비호복합은 그 경제성 싸움에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무기입니다. 강민수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호복합이 드론 탐지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게 해결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4년 말 전력화 버전에서 레이더 탐지 거리가 17km에서 21km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작가가 급하게 스튜디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PD님, 그녀가 헤드셋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강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죠. 녹화가 중단됐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조정실에서 PD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떴어요. 사우디가 비호복합 긴급 도입 협상 시작했다고.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사우디요? 확실합니까? 작가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연합뉴스 속보가 떠 있었죠. 사우디, 한국의 비호복합 긴급 도입 타진. 이란 드론 대응 목적. 강민수가 기사를 훑어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이거 진짜입니까? 사우디가 비호복합을? 저는 기사 내용을 빠르게 읽었습니다. 정부 관계자 말 UAE에 이어 사우디도 요청, 이르면 4월 안에 첫 물량 인도 가능성.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 없네요. 박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우디는 미국 무기만 쓰는 나라 아닙니까?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작년에 천궁2도 협상했어요. 다만 계약은 아직 안 됐고. PD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들 자리 잡아. 생방송으로 전환한다. 이 속보 갖고 계속 진행해. 생방송이요? 강민수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녹화 아니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 이거 놓치면 안 돼. 오늘 시청률 대박 난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생방송이라니. 준비한 것도 없이, 대본도 없이. 강민수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30초 뒤 붉은 불이 다시 켜졌죠. 시청자 여러분,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약간 흥분돼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비호복합 긴급 도입을 타진했다는 소식입니다.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우디 중동 최대 군사 강국. 미국의 최대 우방. 엄청난 일입니다.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미국 무기체계만 쓰던 나라예요. 패트리엇도 사우디가 최대 운용국 중 하나죠. 그런 나라가 한국산 방공무기를 긴급 도입하겠다는 건 뭔가 절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후티 반군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티만이 아닙니다. 사우디는 지금 양면 전선이에요.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란의 직접 위협. 패트리엇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을 겁니다. 이수진이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우디가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약 600발이라고 나와 있네요. 600발이요? 강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란이 한 번 공격할 때 드론만 600대 이상 날려보냈어요. 한두 번만 막아도 재고가 바닥나는 겁니다. 그럼 미국한테 더 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양이 소모됐어요. 대만 방어에도 비축해야 하고 사우디가 아무리 돈을 쌓아놔도 당장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강민수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국방부 아는 선배였죠. 성훈아, 방송 보고 있다. 조심해서 말해. 아직 확정 아니야. 저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폰을 넣었습니다. 강민수가 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교수님, 뭔가 연락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생방송 중에 국방부 내부 정보를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준영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의문입니다. 비호복합이 정말 검증된 무기체계입니까?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실전 투입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천공투처럼 96% 요격률 같은 증명된 수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런 무기를 사우디가 긴급 도입하겠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말해야 할까? 비호복합을 옹호하자니 근거가 약했고 그렇다고 문제를 지적하자니 한국 방산 이미지의 타격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정치적 결정은 아닐까요? 한국이 천공투로 실적을 냈으니 그 후광으로 비호복합도 끼워 파는 패키지 딜 말씀이십니까? 네. 천공 사면 비호도 같이 사라. 이런 식으로.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우디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 강국이에요. 검증 안 된 무기를 정치적 이유로 사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데. 박준영이 턱을 괴었습니다. 혹시 가격 때문입니까? 싸니까?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비호복합의 셰시가 뭔지 아십니까? K200 장갑차 기반입니다. 궤도식이에요. 그게 중요합니까? 강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패트리엇은 차량형입니다. 도로가 있어야 움직여요. 그런데 사우디 국경 지역이 어떻습니까? 사막입니다. 이수진이 무릎을 쳤습니다. 궤도 차량은 사막에서도 기동이 가능하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비호복합은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옮길 수 있어요. 미사일을 쏘면 발사 위치가 노출되는데 고정형 방공망은 반격에 취약하죠. 하지만 비호복합은 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릴라 전술이네요. 드론 시대에는 그게 필수입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UAE 천공투 포대 중 한 곳이 지난주에 레이더 고장 났다는 거 아십니까? 한화 시스템 기술진 6명이 급파됐어요. 왜 고장 났겠습니까? 과부하? 맞습니다. 계속 돌아가니까 부품이 못 버티는 겁니다. 고정 포대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공격도 집중되고요. 강민수가 팔짱을 폈습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엔 사우디가 비호복합을 도입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합리적입니다. 단, 실전 검증이 필요합니다. 천공-II처럼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해요. 그래야 다른 나라들도 믿고 삽니다. 바로 그때 부조정실에서 PD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추가 속보 또 떴다. 작가가 다시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라크도 비호복합 도입 협상 시작했대요. 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로이터 통신 속보였어요. 이수진이 헤드셋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UAE, 사우디에 이어 이라크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준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라크요? 이라크는 친이란 성향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란과 긴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란 드론을 막기 위한 방공망을 산다? 강민수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맞습니다. 완벽하게 맞아요. 뭐가요? 이라크는 이란 드론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라크 내부의 친이란 민병대를 막으려는 겁니다. 이란이 직접 통제하는 무장 조직들이요. 이라크 정부는 명목상 친이란이지만 실제로는 자국 영토 안에서 날뛰는 민병대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박준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란의 하수인들과 싸우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게 뭡니까? 값싼 드론이에요. 이수진이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작년에 바그다드 그린존 공격했던 것도 드론이었죠. 맞습니다. 미국 대사관 주변이 계속 공격받고 있어요. 이라크 정부로선 이걸 막아야 하는데 패트리엇으로 막기엔 너무 비쌉니다. 강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UAE는 이란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우디는 후티와 이란을 막기 위해,
이라크는 친이란 민병대를 막기 위해 모두 한국의 비호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교수님,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패러다임이요? 2010년대까지만 해도 방공전쟁은 탄도미사일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요격 시스템이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드론입니다. 값싸고 대량으로 투입되는 무인기. 이걸 막으려면 전략 자체를 바꿔야 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천공투가 방패라면 비호복합은 빗자루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큰 돌은 천공으로 막고 드론이라는 작은 돌멩이들은 비호복합으로 쓸어내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어야 완전한 방공망이 됩니다. 박준영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딜이군요. 천공 단독으로는 부족하고 비호 단독으로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강민수가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비호복합은 2014년부터 있었잖아요. 왜 진작 팔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팔 수 없었습니다. 팔 수 없었다고요? 강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8년 인도 수출 무산 이후 비호복합은 사실상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눈치를 봤습니다. 이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왜 그렇게까지 반발했습니까? 판치르 S1 때문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러시아제 자주대 공포가 떴어요. 판치르는 러시아의 주력 수출 무기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전역에 팔렸죠. 그런데 한국의 비호복합이 인도 경쟁에서 판치르를 이겼어요. 가격은 3분의 1인데 성능은 비슷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밥그릇 뺏기는 거네요. 그래서 러시아가 인도 정부에 로비를 했고 결국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로 비호복합은 어디 내놓기 민망한 무기가 됐어요. 실전 검증도 안 됐고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강민수가 턱을 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면서 수출 여력을 잃었어요. 판치르 생산 라인이 자국 군대 보충에 다 투입됐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주문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수진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년 이후 러시아 방산 수출이 60% 급감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방공체계가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판치르가 우크라이나 드론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상들 다들 보셨죠? 박준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형 판치르가 몇십만 원짜리 상업용 드론한테 파괴되는 거 보고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생각했겠죠. 저렇게 비싼 러시아 무기를 사서 뭐하나. 차라리 검증된 한국 무기를 사자.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검증이요? 아까는 비호복합이 실전 검증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비호복합은 안 됐지만 천공투는 됐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96% 요격률.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인지 아십니까? UAE에서 천공이 성공하는 걸 전 세계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같은 한국 회사가 만든 비호복합도 믿을만 하겠구나. 이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천공은 LIG 넥스1, 비호는 한화 아닙니까? 비호복합은 둘 다입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호 차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고 신공 미사일은 LIG 넥스1이 만들어요. 협업체계죠. 천공투도. LIG 넥스1 주도의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를 담당했고요. 박준영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천공 성공이 비호한테도 후광 효과를 준 거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걸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미 생방송이었어요. UAE가 천공 추가 구매를 확정했습니다. 조단위 계약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요? 강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합방공망입니다. 천공투와 비호복합을 하나의 시사아이 체계로 묶어서 운용하는 거예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사아이가 뭡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지휘통 제통신 컴퓨터 정보 통합 체계입니다.
저는 손으로 공간을 그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방공 무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겁니다. 천공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비호복합에도 전달돼요. 비호는 자기 레이더 범위 밖의 적도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이수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효율이 엄청 올라가겠네요.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란이 드론 100대를 보냈습니다. 천공 레이더가 20km 밖에서 이미 다 포착해요. 그럼 지휘통제소에서 판단합니다. 고고도로 날아오는 건 천공이 쏘고 저고도로 들어오는 건 비호한테 배정하는 거죠.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할 분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호복합도 판단합니다. 5km 밖에 있으면 신공 미사일 쏘고 3km 안으로 들어오면 기관포로 갈기는 거예요. 전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강민수가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최종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조준은 컴퓨터가 다 해줘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면에 표적 뜨면 클릭. 그럼 알아서 맞춰요. 스튜디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수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한국만 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IAMD, 통합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죠. 패트리엇, 사드, 이지스 다 연결됩니다. 하지만요? 가격이 천문학적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 하나에 조 단위, 사드는 그것보다 비싸고 이지스함은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미국 시스템은 미국 무기끼리만 호환됩니다. 다른 나라 무기 섞어 쓸 수 없어요. 박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체계는요? 한국은 개방형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천공2와 비호복합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패트리엇도 연결 가능해요. 나토 표준을 따르니까요. 실제로 UAE는 패트리엇, 천공, 비호를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강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무기와 한국 무기를 같이요? 미국이 허락한다면 가능합니다. 아직은 협의 중이지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말했죠. 이게 바로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원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도 좋지만 유연성이 있어요. 미국 체계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들 상황에 맞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여기 댓글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호복합이 정말 드론을 잘 잡습니까? 2022년에 북한 드론 못 잡았다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을 때 비호가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성능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2년 당시엔 비호 구형이었어요. 비호복합 개량 이전 버전이죠. 레이더 성능이 지금보다 떨어졌고 운용 훈련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박준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준비됐습니까? 2024년 전력화 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레이더 탐지거리 연장, 전자광학 추적 장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C4I 통합. 이건 2022년 버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전 데이터는 없잖아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국방부 차관실. 저는 강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 받으세요. 강민수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 구석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교수입니다. 김 교수, 나야. 지금 방송 보고 있어. 차관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아니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UAE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했어. 비호복합 4개 포대 긴급 도입 확정. 이르면 4월 중에 첫 물량 인도한대. 네. 저는 너무 놀라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확실합니까? UAE가 정식 계약을? 공식 발표 나왔어. 지금 청와대에서 난리야. 대통령이 직접 축하 메시지 준비 중이고 차관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우디도 오늘 밤 안에 발표할 거야. 이게 포대. 이라크는 내일 모레.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까? 자네가 방송에서 말한 대로야. 패러다임이 바뀐 거지. 근데 김 교수. 차관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 실전 배치되면 결과를 내야 돼. 천공처럼 확실한 수치가 나와야 한다고. 만약에 실패하면. 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산 전체가 타격받죠. 그래.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해. 근데 너무 조심하지는 마. 자신감은 보여줘야 돼.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UAE 확정, 사우디 확정, 이라크 확정. 이게 현실이라니. 강민수가 손짓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으면서 심호흡을 했죠. 방금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뭔데요? 세 사람이 일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UAE가 비호복합 4개 포대 긴급 도입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방금 전에요.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강민수가 헤드셋을 만졌어요. 확인됐어요? 국방부 차관실에서 직접 연락 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UAE 국방부 공식 트위터에 방금 올라왔네요. 그녀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로 된 공지문이었어요. 박준영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강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특급 속보입니다. UAE가 한국의 비호복합 긴급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흥분이 역력했죠. 교수님, 이게 얼마 규모입니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호복합 1개 포대가 대략 400억 원입니다. 4개 포대면 1600억.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잠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포대만이 아닙니다. 탄약, 정비장비, 교육훈련, 시사의 통합비용까지 포함하면 2배는 넘어요. 최소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박준영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랑 이라크까지 합치면 조 단위 갑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비호복합은 논란의 무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원투수네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강민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약 따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실전 성능입니다.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천공투는 96% 요격률로 증명했어요. 그런데 비호복합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UAE에 배치됐는데 제대로 작동 안 하면 박준영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난리 나겠죠. 한국 방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비호복합을 사는 이유는 천공의 후광 효과예요. 같은 한국 기술이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만약 기대에 못 미치면 천공까지 의심받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말해도 되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쟁사요? 강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러시아 말씀입니까? 러시아만이 아닙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러시아는 판치르 시장을 빼앗겼어요. 미국은 패트리엇 독점이 흔들립니다. 유럽은 자기들 방산 기업들이 위협받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박준영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적이네요.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동 방공시장에서 발판을 잡으면 다음은 동유럽, 동남아시아, 남미로 퍼집니다. 방산은 눈덩이예요. 한번 믿음을 주면 계속 쌓이는데 러시아랑 미국 입장에선 그걸 막아야 합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일단 로비. 2018년 인도 때처럼 정치적 압력을 넣을 수 있죠. 그리고요? 기술적 결함을 부각시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호복합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언론에 흘려요. 과장해서 한국 무기 결함투성이다. 실전에서 못 쓴다 이런 식으로. 강민수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럼 UAE나 사우디가 계약 취소할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실물이 인도되기 전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월까지가 고비입니다. 첫 물량 인도하고 실전 배치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 사이에 잡음이 없어야 해요. 박준영이 팔짱을 꼈습니다. 근데 교수님, 실제로 비호복합에 문제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없다고 할 순 없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비호복합은 완벽한 무기가 아닙니다. 신공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가 소형 드론 포착에 약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레이더도 최신형 AESA에 비하면 성능이 떨어지고요. 이수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중동에서 날아오는 드론들은 최첨단 스텔스 무인기가 아닙니다. 이란의 샤헤드, 후티의 사마드, 이런 건 9세대 드론이에요. 큰 크기에 느린 속도로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날아옵니다.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비호복합으로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JI 팬텀 같은 소형 상업용 드론은 힘들지만 군용 자폭 드론은 표적이 뚜렷해요. 적외선 신호도 강하고 레이더 반사면도 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강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mm 기관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3km 안으로 들어온 건 무조건 격추돼요. 미사일처럼 빗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납탄을 퍼붓는 거니까요. 이수진이 웃었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네요. 맞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저는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부조정실에서 PD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논평 냈어요. 작가가 또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타스 통신 속보입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강민수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박준영이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한국의 비호복합 체계는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 무기라며 UAE의 성급한 도입 결정을 우려한다.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래요? 계속 읽어보세요. 이수진이 재촉했습니다. 2017년 카타르 테스트에서 독일 게파르트가 드론을 6발 만에 격추한 반면 비오는 300발을 소모했다. 이는 명백한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작됐구나. 강민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이게 사실입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왜곡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017년 카타르 테스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호복합 이전 버전이었어요. 구형 비호였죠. 게다가 테스트 조건도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게파르트는 2km 밖에서 대형 드론을 상대했고 비호는 700m 거리에서 소형 표적을 상대했습니다. 애초에 비교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박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맥락을 빼먹은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17년과 2024년 비호는 완전히 다른 무기예요.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 전자광학 추적 장비 다 바뀌었습니다. 이수진이 태블릿을 뒤적였습니다. 여기 댓글 보니까 벌써 난리 났어요. 역시 한국 무기는 안 된다. 중동이 속았다. 이런 얘기들.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론전이 시작됐네요. 예상했던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실물이 인도되기 전에 계약을 무산시켜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박준영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로 맞서야 합니다. 러시아가 왜곡을 하면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는 거예요. 무슨 데이터요? 2024년 한미연합훈련 데이터입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8월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때 비호복합 실사격이 있었어요. 신궁 미사일 9발 발사해서 9발 전부 명중했습니다. 100% 요격률이죠. 강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공개됐습니까? 일부만 공개됐어요. 하지만 국방부에 전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요청하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차관실이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교수입니다. 김 교수, 러시아 논평 봤지? 차관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응 방침 나왔어. 공식 반박 자료 내일 오전에 배포한다. 내가 방송에서 언급한 을지 프리덤 실드 데이터, 그거 쓸 거야. 좋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응. 저는 스튜디오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제가 먼저 언급해도 됩니까? 내일까지 기다리면 여론이 너무 나빠질 것 같은데요. 차관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좋아. 해. 근데 조심해. 수치는 정확하게 말하고.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댓글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2017년 테스트는 구형 비호였고 2024년 현재 전력화된 비호복합은 완전히 다른 무기체계입니다. 강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에서 비호복합 실사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신궁 미사일 9발을 발사했고 9발 전부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100%요? 이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30mm 기관포 시험에서는 700m 거리의 소형 드론을 30초 만에 격추했습니다. 박준영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럼 러시아가 거짓말한 거네요. 거짓말이라기보단 옛날 데이터를 가져다가 지금 무기인 것처럼 포장한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보전입니다. 사실과 거짓을 섞어서 혼란을 만드는 거죠. 강민수가 원고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공식 발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국방부가 내일 오전에 공식 반박 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영상과 데이터가 전부 공개될 겁니다. 이수진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벌써 기사 나가고 있네요. 김성훈 교수, 러시아 주장 정면 반박.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녹화가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긴장이 풀리니 피로가 몰려왔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43개. 대부분 동료 교수들이나 방산업계 지인들이었어요. 성훈아, 방송 잘 봤다. 근데 괜찮겠어? 러시아 건드려서 괜찮을까? 걱정된다.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던?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죠. 저야말로 처음 해본 생방송인데 너무 떨렸습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셨는데요.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시청률 대박 났어요. 순간 최고 시청률 12%. 케이블 방송치고는 경이적인 수치죠.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뭘요? 교수님, 진짜 확신 있으십니까? 비호복합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00% 확신은 없습니다. 강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무기란 게 그렇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훈련에서 잘 나와도 실전은 다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날씨, 지형, 적의 전술, 운용 인력의 숙련도. 그럼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든 무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천궁2도 UAE 실전 전까지는 불확실했어요. 다만 운이 좋았던 거죠. 96%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온 건 강민수가 턱을 괴었습니다. 그럼 비호복합도 운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까? 운만은 아닙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준비는 돼 있어요. 문제는 실전 운용인데 그건 UAE군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시키겠지만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방산이 10년은 후퇴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천궁2 수출도 타격받고 K9 자주포, 흑표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전부 의심받습니다. 한국 무기는 과대포장이다라는 이미지가 박히는 거죠. 그렇게까지. 방산은 신뢰 산업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무기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참패한 이후로 수출이 급감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시네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방송 나와서 아는 거 말한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말씀 때문에 계약이 성사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믿고 UAE가 샀는데 만약 안 되면 제 책임 아닙니까? 강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왜 하셨습니까? 방송 출연도, 러시아 반박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해야 할 것 같았다. 네. 비호복합은 10년 동안 오해받았어요. 실패작이라고 쓸모없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무기가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의 땀으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으십니다. 멋있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겁없는 거죠. 문이 열리고 작가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교수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 9시에 브리핑 있다고 하는데 참석 가능하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다고 전해주세요. 작가가 나가고 저는 다시 소파에 기댔습니다. 강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교수님. 내일이 더 바쁠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UAE, 비호복합 긴급 도입 확정. 사우디, 이라크도 도입 협상 중. 러시아, 한국 무기 검증 안 됐다 주장. 김성훈 교수, 러시아 반박. 100% 요격률 증거 제시. 댓글을 열어봤습니다. 김성훈 교수 멋있다 키읔키읔 러시아 처바른다. 근데 진짜 성능 괜찮은 거 맞아? 좀 불안한데. 천궁도 의심했는데 96% 나왔잖아. 비호도 될 듯. 러시아 키읔키읔 니들 판치르나 잘 만들어라. 만약 실패하면 김성훈 책임져야 함. 마지막 댓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책임.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차관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앞쪽에는 카메라가 10여 대 놓여 있었죠. 차관님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부터 비호복합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작년 8월 포천 종합사격장. 비호복합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2024년 8월 23일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중 실시된 비호복합 실사격입니다. 신궁 미사일 9발을 발사했고 9발 전부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더니 표적 드론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죠. 러시아 국방부가 언급한 2017년 카타르 테스트는 비호복합 개량 이전의 구형 비호 체계였습니다. 현재 UAE에 수출되는 비호복합은 2024년 전력화 버전으로 레이더 탐지 거리가 21km, 전자광학 추적 장비가 대폭 향상됐습니다. 차관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30mm 기관포 시험에서는 700m 거리의 소형 드론을 30초 이내에 격추했습니다. 이는 독일 게파르트와 대등한 수준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연합뉴스 김민준 기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자료를 진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차관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국방대학교 김성훈입니다. 훈련 영상은 보안 등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국방부가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수현 기자입니다. UAE 실전 배치는 언제쯤 됩니까? 4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차관님이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포대가 인도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지넥스원 기술진이 현지에 파견돼 설치와 교육을 진행합니다. 실전 투입은요? 그건 UAE 국방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긴급 도입인 만큼 빠르면 5월 초에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5월. 2달 뒤. 또 다른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한국경제 박준호 기자입니다. 만약 실전에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입니다. 만약에요. 기자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차관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약 비호복합이 실전에서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요?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비호복합의 성능을 보증했습니다. 100% 요격률이 나온다고 말했죠. 만약 그게 거짓이 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요? 교수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차관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 교수, 이럴 필요 없어. 아닙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확신을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UAE도 사우디도 이라크도 믿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비호복합을 믿습니다. 15년 동안 이 무기를 연구했고 만든 사람들을 압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을 압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비호복합은 중동에서 성공할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만약 틀리면 정말 사임하십니까?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근거는 데이터입니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결과,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개량 과정. 100% 확신하냐고요?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틀렸다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차관님이 뒤따라 나왔어요. 김 교수, 왜 그런 말을 했어? 사임?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냐? 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말로만 잘 될 겁니다가 아니라 목숨 걸고 보증하는 모습이요. 하지만 차관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틀릴 것 같습니까? 차관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 내 말이 맞아. 비호복합은 잘할 거야. 그럼 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5월에 좋은 소식 들을 겁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성훈 교수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비호복합 사업팀장 최진혁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교수님, 방금 브리핑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당연한 겁니다. 좋은 무기 만드셨잖아요. 하지만 교수직을 거신다는 건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패 안 할 테니까요. 그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안 합니다. 절대로. 4월 15일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막 한가운데 설치된 비호복합이 보였어요. 4대의 차량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죠. 교수님, 곧 시작됩니다. 옆에 앉은 한화 최진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AE군 준비 상태는요? 완벽합니다. 2주일 동안 집중 훈련했습니다. 우리 기술진 셋이 계속 붙어서 가르쳤어요.
화면 속에서 UAE군 장교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엘퍼1 레디, 엘퍼2 레디, 엘퍼3 레디, 엘퍼4 레디. 4개 포대가 모두 준비 완료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5분. 표적기는 15분 뒤에 발진합니다. 이란제 샤헤드 복제 드론 10대입니다. 최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UAE 국방부가 이란 드론을 역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크기, 속도, 적외선 신호 전부 똑같습니다. 실전과 동일하게. 네. 이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내일부터 실전 배치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브리핑에서의 선언, 쏟아지는 기사들, 밤새 이어진 전화들. 교수님 미쳤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쩌려고?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표적기 발진했습니다. 최 팀장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 10개가 나타났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거리 20km, 고도 1000m, 속도 시속 150km. UAE군 관제사가 보고했습니다. 비호복합의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포착. 10개 전부 확인. 엘퍼1 교전 준비. 엘퍼2 교전 준비. 4개 포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포탑이 천천히 돌아가며 표적 방향을 향했죠. 거리 10km.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리 5km. 신공 사거리 진입. 엘퍼1 발사. 쾅. 신공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뿜으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엘퍼2 발사. 엘퍼3 발사. 엘퍼4 발사. 4발의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그리고 쾅! 첫 번째 표적이 폭발했습니다. 명중.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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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4발 전부 명중. 표적 4개 격추. 최 팀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의 표적이 남아 있었어요. 잔여 표적 거리 3km. 기관포 사거리 진입. 전포대, 기관포 교전 시작. 다다다다다. 30mm 기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분당 1200발 4대의 비호복합이 동시에 사격했어요. 화면 속에서 붉은 예광탄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표적 5 격추. 표적 6 격추. 표적 7 격추. 하나씩 드론들이 떨어졌습니다. 표적 8 격추. 표적 9 격추. 마지막 표적. 사격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 마지막 드론 하나가 여전히 날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리 2km. 계속 접근 중. 엘퍼3 재교전. 다다다다. 기관포가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3초. 5초. 10초. 쾅. 마지막 드론이 폭발했습니다. 전 표적 격추 확인.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최 팀장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해냈습니다. 교수님. 10대 전부.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UAE군 장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화 기술진들도 웃고 있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관님이었습니다. 김 교수 봤어? 네, 봤습니다. 축하해. 자네가 옳았어.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실전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 근데 일단 오늘은 축하하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 팀장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 돌아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남겠습니다. 실전 배치될 때까지. 그럴 필요까지야.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봐야죠.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북쪽 하늘에서 뭔가 반짝였습니다. 5월 3일 새벽 4시. 경보. 경보. 북쪽에서 미확인 비행체 다수 접근.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낭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옆에서 최 팀장도 급하게 일어났죠. 실전입니까? 모릅니다. 확인해봐야. 우리는 관제실로 뛰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들이 가득했어요.
30개가 넘었습니다. 이란 드론으로 추정. 거리 40km. 계속 접근 중. UAE군 관제관이 보고했습니다. 비호복합 포대 상태는 전 포대 작전 준비 완료. 천궁2도 대기 중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거리 20km 천궁2. 레이더가 먼저 포착했습니다. 고고도 표적 12개, 천궁 담당. 적어도 표적 23개, 비호복합 담당. 역할 분담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시사의 통합체계가 작동하는 거였어요. 천궁, 발사. 하늘에서 굵은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비호복합, 신궁 발사 준비. 거리 5km. 발사.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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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4개 포대에서 동시에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졌어요. 천궁, 10개 명중. 비호신궁, 16개 명중.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잔여 표적 9개, 계속 접근. 거리 3km. 기관포 교전. 다다다다다다. 30mm 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봤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격추, 격추, 격추. 마지막 하나. 그 점이 계속 다가왔습니다. 1km, 800m, 500m. 집중 사격. 4대의 비호복합이 한 점을 향해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쾅! 폭발했습니다. 기지에서 300m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전 표적 격추 확인. 관제실이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했습니다. 최 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5개. 이란 드론 35개를 전부 격추했습니다. 천궁-II 12개, 비호복합 23개. 요격률 100%. 2시간 뒤 한국은 아침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차관님, 국방부 장관님, 청와대, 언론사들.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UAE 실전. 비호복합 23개 격추. 요격률 100%. 김성훈.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최 팀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국 돌아가셔도 되겠네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 더 있겠습니다. 사우디 포대도 곧 인도되잖아요. 교수님이 거기까지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최 팀장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있겠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속보를 띄우고 있었어요. UAE, 이란 드론 공격 완벽 차단. 한국 비호복합 100% 요격 천궁2에 이어 비호복합도 실전 검증. K방산 쾌거. 김성훈 교수 예언 적중. 사임 위기 모면. 댓글을 열어봤습니다. 김성훈 교수 레전드 키읔키읔키읔. 이제 러시아는 뭐라고 할 거냐? 한국 방산 진짜 대단하다. 비호복합 사고 싶어하는 나라 줄 설득. 다음은 어디? 폴란드? 대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잠깐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막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 멀리 비호복합 4대가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10년 동안 논란의 중심이었던 무기. 실패작이라고 쓸모없다고 돈 낭비라고 비난받았던 무기. 이제 중동을 지키는 방패가 됐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 뉴스를 바탕으로 만든 픽션, 즉 창작 콘텐츠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실제 사실. 비호복합은 한국이 개발한 실제 방공 무기체계입니다. 천궁2가 2026년 3월 UAE에서 96% 요격률을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비호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실제입니다. 이란 드론과 고가 미사일 간의 비용 비대칭 문제는 현재 중동의 실제 상황입니다. 창작된 부분. 김성훈 교수, 채널D, 디펜스 라이브 토크쇼 전부 가상입니다. 토크쇼에서 벌어진 모든 대화와 상황은 제작자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UAE 실전 배치 성공 장면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한 것입니다.
이 채널은 실제 뉴스에 극적인 상상력을 더해 여러분께 감동과 재미를 드리는 뉴스 픽션 콘텐츠를 만듭니다. 사실과 허구가 섞여 있으니 재미로 들어주시되 전부 사실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 10년 동안 실패작 취급받던 무기가 하루아침에 구원투수가 된 이유는 뭘까요? 기술이 갑자기 좋아져서?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왔고 비호복합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해답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경제성, 유연성. 예전엔 약점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강점이 됐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묵묵히 준비하고 꾸준히 개선하고 때를 기다리세요. 언젠가 세상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옵니다. 비호복합처럼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